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J 프레시웨이 대표이사 이건일입니다. 외식정보의 박형희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F&B 바른보쌈 1990의 김성한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대표님께서는 풍부한 외식업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푸드 비즈니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른보쌈 대표 김성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 이어지는 축사는 아, 다 건강식이구나. 닭다리살 스테이크. 아, 뭔만 이야기했죠? 도구 형태도 있어가지고. 대표님, 축사 잘 봤습니다. 아, 너무 떨렸어. 오늘 무슨 행사예요? 우리가 CJ 프레시웨이랑 이제 함께 하고 있는 협력사잖아. 프레시웨이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이제 다양하단 말이야. 그 다양한 이제 협력사들 메뉴들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이 프랜차이즈를 하신 분들은 다양한 아이템이라든지 요식업에 대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야. 근데 행사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거는 이제 CJ에서 주최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거든? 아,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3회차야.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이제 축사를 하게 됐지. 아니, 어떻게 축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 많이 성장한 거 아니야? 벌써 바른보쌈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전국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이런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네요. 오늘은 이제 VIP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박람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도. 근데 여기 오면 내가 하는 일이 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어떤 메뉴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메뉴 개발할 때 어떤 걸 좀 참고할 수 있는지,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시식도 해보시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있나요? 있지. 명함도 받아왔고, 상품들은 전반적으로 좋아. 그런데 이 상품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접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조금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미 다 얻은 것 같거든. 그래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적용을 할 거야. 이제 아무래도 요식업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봤던 전 같은 경우는 완제품도 있었지만 실상 먹어보면 되게 좀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가공된 느낌이 진짜 강했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더라고. 원래 전이라고 하면 보통 김치전, 파전 정도는 되겠지만, 아까 감자채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만들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좀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중요한 거, 실제로 만들어서 급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단가가 안 맞을까 봐 또 걱정했는데,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외국에서 아예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 버리더라고. 진짜요? 오늘 이제 축사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대표님한테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런 박람회를 어떻게 보면은 축사하는 입장에서 온 거는 또 처음이거든. 그런데 내 옆자리에 계셨던 송영길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 같이 고민해 봅니다. 정리합니다. 처음 먹는 거, 낯선 것들이 도전이 되면서, 나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내 회사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내가 되게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그 소비자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배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메뉴를 판매할 수 있게끔 키즈 메뉴 카테고리를 아예 따로 만들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쌈 족발을 드시는데 추가적으로
자녀분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메뉴들을 좀 만들어서 구성을 한번 갖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기를 한 점 먹더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연구를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잘 먹는다라는 그 표현이 밥을 거봉으로 먹고 그러면서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고 하면, 지금은 잘 먹는다라는 기준이 우리가 홈파티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메뉴들을 한 번에 맛있게 먹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메뉴에서도 고기만 판매하는 메뉴를 구성을 해서 어떤 홈파티를 하거나 할 때 다양한 메뉴들과 보쌈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성도 한번 갖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는 생각은 시장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좀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결국 트렌드에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원하고, 또 요즘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 선택을 할 때 그 프랜차이즈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어. 이번 강의를 또 들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결국은 새로운 음식을 추구한다는 거거든. 근데 홀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메뉴를 먹을 때 처음 먹는 메뉴, 처음 먹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처음 먹는 메뉴들을 찾아가고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간단 말이야. 이제는 홀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음식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음식 플러스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트렌드, 예를 들어서 마라 제육이라든지 뭐 마라 관련된 이런 상품들도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고 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메뉴 구성이 잘 갖춰져 있는 게 난 더 좋다고 보거든. 홀매장은 음식 플러스의 가치고, 배달 시장은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도 맛있다라는 그 가치를 줘야 결국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을까. 보통 유튜브 이런 영상들 보면 사실 홀매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배달 시장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이 있어. 홀매장은 좀 새롭고 추구하는 가치, 배달은 좀 더 자주 먹을 수 있고 익숙하고 친근한 그런 메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게 메뉴 구성을 짜거나, 또는 요새는 프랜차이즈를 주로 많이 창업하시니까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상품 구성들이라든지 이게 과연 운영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먹힐 수 있는 아이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서 이런 GS에서 판매하는 걸 저희가 사는 거예요. 넣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신기하지 않아? 나중에 추후에 생과일 주스, 옛날에 주시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 알죠. 이런 생과일 주스를 만들 때 인력이 들어가잖아. 그런 부분을 컵에 미리 담아가지고 이런 기계를 활용하면 인건비 절약할 수 있고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구매해야 되고 렌탈은 추후에 생기지 않을까, 그죠? 소비층이 많아지면 결국 이것도 렌탈로 가지 않을까. 사실 한 2달 인건비면 기계 하나 뽑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향후 한 1, 2년 후에는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는 데가 나오겠다. 요즘은 다들 AI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거든? 근데 이미 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인력이 많이 대체가 될 거고, 무인 냉장고부터 해서 스무디 기계도 많이 상용화가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인건비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가격들도 많이 내려갈 거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조만간 한 2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